다음은 2024년 미제협 재건축 사업 추진 성과 등 공유라는 주제로 미제협 김판규 부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판규 부회장님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 지역본부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탑스카우트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판규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제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판규입니다. 오늘은 작년도에 저희가 미제협이 추진했던 업무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업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의 소통 활동을 열심히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관 업무, 강남구청이나 또는 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좀 저희 미도아파트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대관 업무로 좀 활동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2023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좀 체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투명한 사업을, 재건축에 대한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을 전부 다 유튜브나 또는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3월달부터 5월달까지 2차례에 걸쳐서 재건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사전에 유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우편함에 미제존에서 설문조사한다고 이렇게 뭐가 꼽혀져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미제존에서 배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통활동으로서 활동한 것 보면 한 10여 차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과 그 회의를 좀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5차례에 걸쳐서 재건축에 대한 소유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오늘처럼 정기총회를 실시를 했고, 6월 달에 노인정에서 원래 저때가 미제존하고 토론회를 하자 그랬죠. 근데 이제 미제존에서 토론회를 갑자기 참석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건축 질의응답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었고 7월 달에 그동안의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여성위원이 최선영 운영이 위원이 개포자이 갔다 온 그런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례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서초그랑자의 구대한 조합장님을 모시고 재건축 성공 사례에 대한 공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해안건축의 김영규 소장님을 모시고 재건축을 했을 때 평면도가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또 평형에 대한 문제, 평면도가 요즘 어떻게 나온다는 그런 요즘 재건축 단지의 최신 평면도에 대한 공유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례에 걸쳐서 투명화 소식지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 월 소식지를 1번 정도 공유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제협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구독자가 지금 667명이고 여기 올라가 있는 작년에 게시한 동영상이 한 73개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누적 조회수가 한 34,000회,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한 3,600시간 정도가 지금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달하고 4월달, 4월달, 5월달 해서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제협의 네이버 카페에 지금 회원수가 1134명입니다. 작년에
작년 말에 970명이었는데 한 164분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 그 연락처는 한 2,100명 정도 연락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이걸 저희가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1,374세대에 대한 그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체 세대의 한 56%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동별로 보면 107동하고 20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저기 미제준에서 이상한 평면도 하나 발표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소유주들이 뭐냐 이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아마 107동하고 202동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저렇게 90%까지 연락처가 확보가 됐고요. 근데 크게 이슈가 없는 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5평을 갖고 있는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가 보면 연락처 확보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락처를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추진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연락처를 좀 추가적으로 더 모으는 활동들을 좀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관업인데요. 강남구청 재건축 사업과하고 몇 차례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현재 저희 미도 재건축이 빨리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고동진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저희 가서 미도 아파트 재건축의 현황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이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협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이양수 의원한테 하고도 저희 미도 재건축 그 협의회가 진행하는 재건축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미제준에서는 저기 이양수 부의원 좀 만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양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제준하고는 안 만난다고. 예. 그 다음에 김길령 서울시 의원한테 저희 미도 아파트 재건축이 좀 빨리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드리고 해서 아마 저희 그 재건축 정비구역이 올 상반기 안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했던 게 작년에 9월달까지 예비추진위원을 저희가 모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140명이 목표였는데 144분이 추진위원으로 내가 예비추진위원을 하겠다 하고 해서 지원해 주셨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신 분도 있는데 요건이 좀 안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중하게 좀 그분들은 안 된다고 좀 그 발의에서도 좀 밝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지금 단톡방이 마련되어 있죠. 동별로 마련되어 있고 34평 같은 경우는 34평 전체 단톡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쇼츠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좀 올려서 유튜브를 저희가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한 건에 대한 이 상영 시간을 보면 오랫동안 구독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것만 또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미지역 운영위원들은 보통 월 한 번 그 줌 회의로 저녁 9시부터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 오늘처럼 정기총회를 작년에 했었고 그때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금해 주신 돈과 그 사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보고 재무보고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6월 달에 미제준하고 공개 토론회 하자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토론회 했을 때 어떤 질의를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올려주신 내용 중심으로 설명회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올 11월 달에 그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공람이 나왔죠. 그래서 제공람이 나왔는데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저희가 올 초에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요청했던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에다가 저희가 미지역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그 정비구역 지정 빨리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보내고 저희만 아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미제준에서 미지역 우리 문길남 회장하고 김영애 회장한테 명예훼손건으로 그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것도 있고 검찰 가서 불기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미지역 사무실에 상주인력이 상주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9월 달부터는 저희 봉사위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을 저희가 아르바이트로 좀 고용을 해서 화수목 이렇게 운영을 하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운영위원들이 나가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혹시 소유주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그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끔 하고 2005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김영혁 회장이 별도로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건축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차는 재건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 2차는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375분이 응답을 해주셨고 2차 설문조사할 때는 231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저희 미드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여쭤보니까 찬성한다는 비율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신다고 보고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한 2% 정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투명성, 그 다음에 비용 분담금 이 2가지에 대한 응답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건축을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그 기대 효과가 한 53%, 그 다음에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답해 주신 분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추진 경험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한 13%의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할 때 재건축을 해봤다라는 분이고 나머지 한 87%가 재건축이 처음이다라고 해서 저희 미드아파트 주민들이 아직도 재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재건축 설명회나 또는 유튜브 중계나 또는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후된 시설 아파트 개선이 41%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차 문제 한 32%. 역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게 조금 지금 강남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미드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런 2가지가 좀 불편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서 이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되길 원하는 게 소유주들의 열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가장 그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안전이나 최첨단 편의시설 구비와 녹지 공간이나 휴게 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 좀 크게 고려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우려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분담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문길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 소유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한 40%가 넘고요. 예.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한 9% 정도 되는데 이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마 재건축을 해봤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재건축에 대한 정보의 이 접근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로 받아본다라는 분들이 한 49%, 한 절반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가 문자 메시지나 우편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25년에도 재건축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과정에 참여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직접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한 간접 참여가 한 37%,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3%가 주기적인 진행상 보거나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그러면 소유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나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84% 정도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설명회와 또는 온라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소유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오늘 전기총회 하는 거 유튜브 중계하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예전처럼 이 대강당을 꽉 채우지는 않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유튜브로 이 전기총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걸 어떤 걸 기대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일 많이 응답해 주셨던 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게 한 42%. 그러니까 소유주들도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거는 앞쪽에 좀 반복이 됩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사업의 경제성이나 분담금이나 비용을 최소화해달라는 게 53% 절반 이상의 소유주들이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를 좀 조성해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와 관련돼서 소유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좀 여쭤봤는데요. 서초구나 강남구 소재 신축 공사비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이 한 61%가 되고
공사비가 다소 높더라도 마감이나 옵션들을 최고급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급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더 소유주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을 했을 때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는 설문조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축했을 때 디자인이나 구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응답해 주신 분들이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두 번째로는 다양한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 70% 정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카톡방에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을 빼고 공사비 제일 적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기타의 한 2%에 들어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세련된 디자인이나 또는 최신 커뮤니티를 많이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를 시공했을 때 품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내구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한 40% 정도의 소유주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한 30%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건설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사비가 조금 더 덜더라도 이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들의 열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 구조하고 설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개방형 주방이나 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 아파트를 많이 가보셔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유주들이 우리는 재건축했을 때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8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에 포함돼서는 하는 시설이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왜 조중식 서비스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 31%꽤 높은 편입니다. 저희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응답률은 피트니스 클럽이나 골프 클럽 같은 요즘 신축 아파트 가면 저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우리 신축 아파트에 저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면적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신축할 때는 아파트들 보통 세대당 한 2평 또는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5평 이하가 한 70% 정도 되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정도의 면적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했을 때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세대당 2대 이하가 한 60%, 그 다음에 세대 이하가 36% 정도 됩니다. 저희 요즘 주차 시스템 새로 도입하고 나서 주차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저희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주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아파트는 4,000대입니다. 4,000대 조금 더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좀 있죠. 근데 저희가 주차 면수로 확보하고 있는 거는 흰색으로 꺼져 있는, 그러니까 주차라고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주차 면수입니다. 그 주차 면수 기준으로 보면 한 2,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00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100세대는 어디에 주차하느냐면 저게 메인 통로 옆에 보면 다 주차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차 연수가 아닙니다. 예. 그런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조금 그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신축이 됐을 때 세대당 2대, 3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3,800세대 정도 되면 주차 대수가 2대 정도 하면 7,600세대 정도 되죠. 근데 요즘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 신축하면서 요구하는 주차 대수는 한 3대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재건축할 때 설문조사를 이걸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이게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좋죠. 근데 뭐하고 상관이 되느냐면 공사비, 그렇게 여러분들 분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담금과 적정한 주차 대수에 대한 타협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창고는 필요하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아파트가 조금 다들 좀 평형이 넓어서 그런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절반,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요즘 대부분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좋더라. 꼭 해야 된다. 이런 답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산책로나 조깅 트랙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간공원이나 테마공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또는 휴식공간이나 벤치가 좀 필요하다. 라고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기술이 어떤 거냐라고 보니까 72%의 분들이 고효율 단열이나 창호 뭐 이런 것들에 요구하십니다. 결국은 이 고효율 창호가 되면 집도 따뜻하고 그 다음 난방비나 뭐 이런 것들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건축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앞쪽에서 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층간소음 그거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공사비는 사실은 높아지는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돼서 저희 소유주들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건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했을 때 최첨단 기술 시스템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폰으로 왜 난방도 하고 불도 끄고 세탁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높으셨고 두 번째로는 보안 시스템이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년에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발표드렸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소유주들이 재건축했을 때 몇 평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